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JTBC 아침의 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서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직후에 선포문에 서명하고 며칠 뒤 필기를 지시한 의혹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김 여사의 식구였다며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양보해주는 대가를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수사 첫날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최상병의 사망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인물들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기자들이 자유롭게 묻고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14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한 총리가 계엄 직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며칠 뒤에 필기를 지시한 정황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오전 10시에 출석한 이후 약 14시간 만입니다. 기자들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물어봤을까요? 오늘 어떤 부분 좀 소명을 많이 하셨는지.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에 새로 쓰인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이후 사후 문건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실에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도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당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장관들도 모두 부르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어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당일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계엄적 국무회의 참석 안 하셨는데 이렇게 조사받는 게 좀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어쨌든 국정의 책임자 중에 하나니까.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출국 금지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오는 5일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도 앞두고 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에 분명히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없었는데 괜찮은 거냐면서 계엄의 절차와 적법성을 일일이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희애리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런 진술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계엄을 선포한 이후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과 만났습니다. 방 전 실장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한 전 총리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논의했습니다. 방 전 실장은 지난 1월 검찰 특수본에서 총리님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가 뭐냐, 과반수 찬성이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대로 괜찮은 거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정족수뿐 아니라 국무위원들의 반대 상황까지 하나하나 따져본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며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엄이 선포되자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며 절차적인 부분을 세밀히 짚어봤던 겁니다. 내란 특검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보석에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김 여사의 식구였다면서 자신의 경고가 비상계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식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식구는 진짜 식구들. 정 비서관, 유용, 그다음에 그 황 누구지? 정호 뭐 이런 사람들 다 식구 아니나? 식구엔 통일교치 기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이 전달된 최측근 비서 유경옥 씨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과 건진법사 측은 식구인 유경옥 씨가 김 여사 모르게 샤넬백을 받고 전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심지어 대통령 부부의 순방 일정도 언급한 건 이런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꿈 얘기를 하면서 아니 꿈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혹시 남쪽으로 해외 가실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발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태원 참사 직후라 관광지인 앙코르와트는 가지 말라고 했더니 실제 일정이 취소됐단 겁니다. 가지 마라 그랬죠. 그 많은 그 자녀들이 돌아가셨는데 159명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관광지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명 씨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관련 매뉴얼을 공유했다고도 했습니다. 매뉴얼을 보내주고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돼서 매뉴얼이 뭐가 예전에 홍순 할 때 그 구두 신고 갔잖아요. 하지만 지난해 10월 명 씨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사를 통해 대통령실에 경고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건들지 마라 이 말이지. 여사 대통령 음성하고 USB를 그 조선일보 차장한테 줘요. 전달한 것도 확인했고 다 했지. 그리고 얼마 안 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이 비상계엄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조서를 쓰면은 아마 조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대검에서 구독하는 사람도 많고 애독자가 많다 하니까 뭐 대통령이 다 봤을 건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영향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봐요. 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의혹을 제기했던 자신은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창원 교도소에서 나를 지켰다. 내가 아마 총살 1호였을 거다. 명 씨는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인에 가야 될 길을 가르쳐달라 해서 저는 가르쳐줬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명 씨는 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양보하는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공기업 사장이나 장관 자리를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실제로 지원을 위한 서류까지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총선 전 경남 창원 의창에 김상민 전 검사가 등장했을 때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출판 저기가 기념회 때 여사가 올 거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정말 진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 차례 전화로 김 전 검사를 도우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전화했죠. 근데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 예, 그런 거 보면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성품을 봐서는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을 챙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겐 지역구를 옮기는 대가로 다른 자리를 챙겨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기업이나 장관이나 이런 데 한번 내가 신경 써보겠다. 김영선 의원이 아마 서류 준비를 했을 거예요. 김 전 의원이 이런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갖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영선 전화기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철규 의원과의 통화, 그다음에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통화, 장동혁 사무총장과의 통화들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공식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 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공정하고 엄중하며 정의로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수사에 협조할지 여부는 특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K-드라마 대표작 오징어 게임과 K-팝 데몬 헌터스가 나란히 넷플릭스 1위에 올랐습니다. 덩달아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화 속에 호랑이와 까치를 닮은 더피와 서시, 영화의 마스코트 역할로 톡톡히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공식 굿즈가 나오기도 전에 영화 팬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자보이즈가 쓰는 갓과 호랑이와 까치, 배지 등이 영화 굿즈인 양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올해 상반기에 박물관 문화상품 뮤즈의 매출액은 115억 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식 블로그에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언급하면서 큰 게 온다 이런 담당자의 말이 팬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따로 기획 상품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새나라 새미술 조선 전기대전 전시회에서 영화 속의 한국 문화유산들을 찾아 공유하면 품절 대란 굿즈들을 선물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도 못 삽니다. 공식 굿즈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박물관에도 호랑이라든지 까치, 갓, 놀이개 이런 거 관련 소장품들도 전시돼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와서 봐주셨으면 하는 관점도 이제 담아서 영화 속의 K-팝에 대한 인기도 나날이 치솟습니다. 빌보드 핫 100에 두 곡이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세계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이 수록곡 인기의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K-팝과 전통문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국산 K2 전차 블랙팬서의 2차 수출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를 걸어두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To jest wielka sprawa. To jest jeden z największych w historii kontraktów wykonawczych, który będzie niedługo podpisany. 현지 시간 2일 폴란드 정부는 현대로템과 K2 전차 180여 대의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약 65억 달러, 8조 8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론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폴란드 측은 제때 납품해준 정시성 그리고 전차의 품질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언급했습니다. Wiem, jak to jest dynamiczny, zwrotny i po prostu bardzo dobry czołg. 1차 계약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차를 수출하는 것이었고 2차 계약은 폴란드형 전차를 현지에서 만들기 위한 기술 이전도 포함됩니다. 폴란드는 슬로바키아 등 유럽 내의 여러 국가도 관심을 보인다면서 자국이 K2 전차를 생산하는 허브로 도약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스윙이냐 아니냐 야구 판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특히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는지를 놓고 의문이 드는 판정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7회 초 삼성 류지혁이 날아오는 공에 방망이를 멈춰 세웁니다. 하지만 3루심의 판단 스윙했다. 결국 삼진으로 아웃이 선언됩니다. 그런데 7회 말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상대팀 두산의 김재환이 방망이를 걷어들였고 이번엔 세이프였습니다. 그러자 삼성의 박진만 감독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코치와 선수들까지 모두 나와서 이렇게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느린 화면으로 두 스윙을 분석해보면 스윙했다고 판단한 류지혁의 방망이가 오히려 먼저 멈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체크 스윙 여부, 지금은 퓨처스리그에서만 비디오 판독 대상인데요. 이 잦아지는 갈등에 KBO 리그에서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KBO 측은 의견을 더 모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이 실제로 설치됐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스크린 골프는 없고 초라한 창고라고 부인했는데 인조잔디, 티박스, 소파까지 설치돼 있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추진 과정에서 건물을 시공한 현대건설 측에 비용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까지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한남동 관저 스프링 골프장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 1월 감사원이 검찰에 이첩한 경호처 전 간부 A씨의 진술 등이 담겨 있습니다. 관저공사 등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그중 2022년 7월 현대건설과 맺은 계약, 경비시설 및 초소공사 명목이었지만 사실 관저 뒤편에 스크린골프 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씨가 현대건설에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A씨가 현대건설 담당자를 만나 비용을 대신 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현대건설이 우리가 납부하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겁니다. 그러자 A씨가 내가 잘 아는 중소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하자며 업체 대표를 소개해주겠다고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스크린 골프장 의혹이 제기된 당시 대통령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우나나 어떤 스크린 골프 없고요. 창고로 제가 창고라고요?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그런 대통령 관저라는 말씀이고 과거 청와대 관저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증인 선서까지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간부는 스크린 골프장에 인조잔디와 팁박스, 소파까지 설치돼 있었다며 그 모습을 감사원에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테리어 업체와 현대건설 측은 보안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JTBC 송재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어제 마지막 출근을 하고 퇴임했습니다. 퇴임 날까지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개혁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취임 9개월 만에 마지막 출근길에 나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날까지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서도 검찰 개혁을 향한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신중한 검찰 개혁을 강조한 심 전 검찰총장에 민주당은 바로 반발했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습니까? 민주당은 어제 열린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 개혁 마무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9월까지 검찰청 해체.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기구를 통한 검찰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잠시 후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란 제목으로 기자들이 자유롭게 물으면 이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회견은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와 기타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현판을 내건 최상병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사단장부터 불러냈는데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지시도 하지 않았고 최상병 사망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수사 개시 직후 처음으로 소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부대원이었던 최상병이 수중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했습니다.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수색을 하지도 않는 저에게 또 작전 통제권이 없는 저에게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수사팀이 자신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데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께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예단한 수사를 먼저 예단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를 고발한 사람을 특검보로 임명하려고
이름을 거론하셨고. 하지만 수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의 사망과 더불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전방위로 얽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 해병이 사망하게 된 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이제 수사 외압이 행해진 정황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 모든 사건의 사실 핵심 당사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경로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대통령실이 수사 은폐, 외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며 특검 출범에 단초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도 특검팀이 풀어야 할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김 여사나 이종호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다짐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출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실내 온도를 26도로 유지하는 온도주의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속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홍보 모델로 나선 개그우먼 이수지 씨도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을 주제로 토크쇼를 펼쳤습니다. 산업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필수라면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기후 민감 계층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마가 주춤한 사이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주 35도, 대구 36도로 평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에 비 예보가 있지만 양이 매우 적어서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